안녕하세요. 타로스트레스 엔젤입니다.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 튀는 주간 타로인데요. 요즘에 스레드에 좀 빠져가지고 잠깐씩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하고 음, 연동이 돼가지고 인스타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스타를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사라든지 제가 가진 아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방대한 관심사가 어떤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며, 그런 방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타로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인스타나 스레드에 똑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인스타를 공개하는 게 낫다 싶어서 스레드보다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를 해봤자 인스타나 스레드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같은 그 계정이고요. 계정 이름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굳이 뭐 스레드까지 찾아보신다면 가능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치면 인스타로도 다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괜찮은 관심사를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하고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좀 제가 보니까 상처가 이렇게 난 게 좀 살짝 보이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다치기도 다치고 하더라고요. 날이 이제 환절기로 접어들고 함으로 인해서 추웠다가 더웠다 일교차시면서 감기도 요즘에 유행하기 때문에 저도 음, 이전보다 피로도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이게 다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회복을 좀 해야 되니까 회복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벌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누워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스레드, 그래서 SNS 지금 1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스레드 열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홍보도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이게 홍보에 기틀을 마련하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뭐 뛰어든 그런 계기가 됐는데, 뭐 그렇게 유행이 오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유는 이제 거기에도 스타나 이런 가수나 탤런트나 배우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한순간에 그쪽으로 몰릴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주목을 받는 일이 솔직히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스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스타의 모습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반인에 불과하니까요. 물론 매니아층은 어느 정도 있겠죠. 그 정도에서도 만족을 합니다. 매니아가 생겨서 저를 봐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꾸준히 찍고 있고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찍는 것도 한 번씩 볼 때 피곤하도가 좀 상승하기도 해요. 일요일날 몰아서 피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저번에 감기에 걸려서 감기 기운 때문에도 하고, 지금도 상당히 피로가 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몸이 무겁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시고, 음, 여러 가지 보니까 인스타에도 올렸지만 항공우주 산업이 역시 뜨고 있더라고요. 이 앞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쪽에 그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역시 좀 손을 대고 있고요. 항공기 국산화가 역시 엔진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국산화를 시키면 우주 여행이라든지 뭐 우주 비행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자금을 제가 볼 때는 중동, 사우디나 이런 쪽에 또 기름 생산 많이 나는 산유국에 도움을 얻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우디하고 계속 원래 어떻게 얘기를 하나 봐요. 아시다시피 KF21이 계획을 하고 그걸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어낸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와, 그리고 K9 자주포도 6개월 동안 해서 많은 몇백 100대의 뭐 자주포를 납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산에 관련돼서 굉장히 빠른 제조업 기반을 가진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KF21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중동에서도 대량으로 사갈 거지만 이미 필리핀에서도 10대를 구매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획을 체결했다는 소문도 있고요. FA 50A를 이미 공격용 공격기에서 이미 활약을 했고, 필리핀에서 증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합작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F-22라든지 미국에서 잘 나가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그런 것들을 전투기들 잡는 거 보면 이게 희박한 확률이지만 어쨌든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저희 제품을 가지고 필리핀이 모의 실험에서 증명이 됐다는 건데, 그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필리핀의 그런 모의 시험을 훈련을 통해서 저희 쪽에 기술력이 앞으로 더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하나 인트로를 과연 몇 명이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시게 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 국산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업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엔진 쪽에 이제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경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느 정도 경쟁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식으로 사기에는 30 얼마, 20 얼마 한 주당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영상에서 또 하나 엔진을 투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15,000원, 15,500원 정도. 근데 지금 방금 요 영상을 찍기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을 했었는데 17,000 얼마인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나라고 했을 때 묵혀놓는 셈 치고 해봐라, 부동산이라 생각하고 묻어봐라 해서 3.2배에서 2.2배까지 이렇게 보신 분이 주위에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쪽에 또 묻어 드시면 하나 엔진과 더불어서 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지 않을까 싶어요.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고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항공우주 산업 쪽으로 항상 굳어가면 뭘 하든 간에 만들어지기만 하면 높아지니까 전투기 양산도 곧 시작한답니다.
KF21이 이제 올해 하반기 안으로 테스트 무조건 종료되고 시제기 6가지 다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1호 생산이 들어가서 군 납품으로 해서 들어간답니다. 그와 함께 개발 완료되는 게 확정이 났고, 그게 가오리 X라고 해서 하나의 KF21 그 조종사가 타고 있는 기체의 무인기 세대가 이렇게 딱 해서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시를 내면 이 세대가 먼저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찰 임무 그리고 요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사람이 타고 있는 가오렉스가 개발 완료가 된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그것도 본격적으로 테스트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무인기라고 해도 테스트 비행은 무조건 있어야 통과가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비행을 거쳐서 아마 KF21에 붙을 거로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2년 안에 혹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게 곧 될 것 같아요. 이미 개발을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하나의 조종사가 세대, 자기가 통제하는 본체 하면은 총 4대가 한 세트로 해서 시험 전투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점차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수출이 많은 분야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비공이라든지 천궁이라든지 썬더라든지 K2 전차 흑표 뭐 이렇게 해서 폴란드의 저희 나라 국군의 날처럼 이렇게 퍼레이드 진행할 때 보니까 저에게 그렇게 많더라고, 폴란드에. 예, 그것만 봐도 한국산 제품이 얼마나 우수하고 한국 방산이 이제 먹거리로 정착을 내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폰을 잘 만들어요, 뭐 자동차를 잘 만들어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미 국내에서는 포화 상태가 된 상태고요. 해외도 후진국이라고 좀 하기는 그렇고, 좀 저희보다 좀 못 사는 GDP가 낮은 그런 나라에서 수요가 있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다 오토바이에서 전기 이제 추진 오토바이라든지 전기 추진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로 좀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만이 자동차가 많이 팔릴 건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포화가 아닐란지,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는 아무래도 자동차보다는 가전 쪽, 냉장고 이런 쪽이라든지 그런 쪽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후진국도 먹을 거 아닙니까? 밥을 먹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밥과 관련된 밥솥, 밥통 이런 쪽으로 그런 쪽이 늘어나야 이제 삶의 개선이 됐구나 싶어서, 좀 더 이제 그 나라의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 역시라도 다른 차라든지 스타일리시를 할 수 있게 옷을 건조시키는 그런 것도 팔고, 식기세척기도 기존에는 손으로 하셨을 텐데 식기세척기도 판매가 늘어나겠죠. TV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온 가족이 뭐 누워서 TV를 본다. 휴대폰이 그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폰은 나중에 후진국에 팔리겠지만 개발 도상국인 입장에서는 그쪽이 대량 양산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방산 하나가 다 먹고 있죠. 근데 현대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군 쪽에 경비정은 현대중공업 특수선사부에서
경기정이 있기 때문에 경기정 같은 경우는 꽉 쥐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일단 한화 쪽에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현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경기정 쪽으로만 하게 되면 음, 큰 배는 역시 하나오션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뭐 나중에 이지스함과 항공모함, 네, 경항공모함이죠. 우리나라에 맞게 유지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6에서 8톤 규모, 8톤 정도 해서 사이로 대략 한 첫 번째는 6만 5천 톤 정도 해가지고 경항공모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주위의 호위함들은 이제 현대중공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지스함도 말 그대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조선소 대형 조선소에서 만들지 않을까 싶고 물론 현재도 큰 도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긴 드레이십이라든지 LNG선을 딱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완전히 현대 쪽으로 내어주지 않을까. 서로 경쟁하고 있긴 한데 좀 양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먹거리를. 그가 고리나 이렇게 싸우게 되면 저가 경쟁이 일어나서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나를 반토막 나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한화가 미국 로키드 마틴처럼 한화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때 방산 주력업체라는 이미지가 하고 잘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핵심 기반 시설이 하나의 핵심 기반 시설을 따지면 대부분이 어, 창원시로 지금 낙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 바뀔 거고요. 방산밸리로 이제 정착이 돼버리면 전투기 KF-21의 부품 사업을 담당해내고 창원시가 전체가 다 KF-21을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 대부분이 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정밀 기계 산업도 살아날 거고 CNC도 지금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늘어날 거고 뭐 여러 가지 전투기에 많은 게 들어가겠지만 뭐 거기에 배관 이런 거 파이프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소소하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납땜이라고 하죠. 뭐 불로 이렇게 지지는 녹이는 거지만 어찌 보면 좀 화기를 다루더라도 녹여서 붙이는 납이기 때문에 납땜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냉장고나 에어컨 쪽에 들어가는 그런 배관 그런 것들도 지금 마산봉암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쪽은 이제 KF-21의 배관 역할을 담당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0%, 60%에서 70% 정도는 방산 쪽으로 다 이제 개방이 될 것 같아요. LG도 있고 하니까 전기 전자 사업부인 효성중공업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나름 생산을 해야죠. 저희 탈원전 해갖고 나라 완전 쫄딱 망하는 거를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전도 지금 다시 재가동한다고 했으니까 재가동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탈원전 하나에 완전 나라가 이렇게까지 주저앉을 거를 상상을 못했는데 대기업이 무너졌더라고요. 두산중공. 야, 그래서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표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어떤 정책을 가졌는지 확실하게 면밀히 따져봤을 때 현실성이 있다 싶은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럴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뭐 탈원전의 추세도 하지만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한국화학 원자는 체코에서도 이미 수출됐고 확정 났습니다. 그건 이미 난 거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건데 그 먹거리 한순간에 죽여버리니까 줄도산 난 것 중에서 대기업이 못 버티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누굴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법이라고, 그런 위기에서 저희는 방산이라는 또 다른 먹이를 찾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됐죠. 그걸 하나가 주도하고 있고,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도 있고, 하나 디펜스. 잘 생각해보면 저희 근처에 다 있습니다. 창원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하나 오션, 두산, 그 대우조선이 지금 하나 오션도 있죠. 하나 디펜스 창원에 안민동에 있죠. 그리고 하나 인지 신천 쪽에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 그냥 그 자체 내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봐도 뭐 역시 산을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대량 양산 대량 제조업에 창원이 불경기에서 살아날 구멍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서 창원시가 협약을 맺기 위해서 사천의 카이하고 정면으로 붙은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사천이 이제 카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따내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미 우리는 기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조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기선 새로 건설해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저희 쪽에는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잘 했을 수도 있고 손을 빨리 써서, 좀 이제 방사도 날 테고 그쪽으로 해서 많이 생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고 있죠. 너무 불경기다 보니까 창원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참 유흥을 못 즐기고 있죠. 돈이 없으니까. 유흥 최대 밀집 지역이라 해서 전국에서 500여 개 유흥업이 밀집된 상남동이 가게 되면 항상 북적거렸어요. 진짜 막 걸어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차도 못 들어가서 택시기사도 밖에 좀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내들랑 못 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했던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가합니다. 사람이 무리가 살짝 보이기도 하더만 잠시뿐이고, 다시 한번 방사능이 일어나는 창원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카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느낌이 오시는 카드가 있으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을 공개했습니다. 앞면을 보시고 끌리는 카드가 있다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카드 공개했습니다. 타임라인에 남겨둘 테니까 보시고 딱 그 번호만 보실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번호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4일, 5일, 6일, 7, 8, 9, 10일 되겠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되겠습니다. 1번 카드 오픈.
자, 1번 카드 월요일 보시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고 자신이 스스로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인 카드, 예, 새싹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연인 카드고 자신이 주도하래 고백을 해서 연인이 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일적으로 봤을 때는 일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거. 화요일 보시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걸 압니다. 세상 편하게 산다 이런 느낌, 하늘을 붕 뜬 기분을 느끼고 있고, 내가 보호받는 느낌에 있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카드이기도 합니다. 수요일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것이 돈적인 문제면 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자신이 혼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명의 귀인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 보시면은 상실감이 크다, 혹은 내가 안 좋은 말을 했는데 절반 정도 했습니다. 근데 가까운 미래에 한 번씩 크게 상처를 상대방한테 줬고, 먼 과거에 한 명한테 상처를 줬는데 또 이 인물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두 번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뱉었던 말이 40% 정도, 5개 중에 2개는 얘기를 했고, 목에 딱 걸려서 말하려고 했다가 안 하는 거 하나 있고, 2가지는 마음속에 담아놨던 이야기입니다. 날카로운 말이고 상처되는 말입니다. 금요일 보시면 교환 카드 나왔네요. 전파한다는 얘기가 있고, 하소연을 한다는 것도 있고, 중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3명 사이에서 내가 중재와 조율을 하고 있고, 열쇠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설교하는 교황이 좀 말을 길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토요일 보시면은 원하는 것을 쥐고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돈이라면 이 돈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딴 걸 보이지 않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서 만족을 한다. 일을 보시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신이 주도 아래 천천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위 2명의 귀인이 나를 응원을 해서 나아가는 것도 되고, 등 떠밀려서 나가는 것도 됩니다. 월요일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쥐고 있는 막대기 무엇을 의미할까? 과감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행동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인 문제로 살짝 고민 중인 것, 돈이나 사람과 관계, 그걸로 인해서 살짝 고민할 수도 있고, 2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왠지 모르게 한 사람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2가지 가지고 열심히 돌리고 있는 느낌이 강해서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대체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2가지의 방법, 현실적인 방법을 계속 저울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할까 말까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일 가지고 연애와 일 2가지를 다 같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하면 잘 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잘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화요일 월드 카드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혼자인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언젠가 연애를 하겠지,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확실히 다졌기 때문에 이 2개의 막대기 사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확정을 냈지만 자신감이 바닥인 거.
황금빛 미래. 근데 이 카드는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시로 연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혹은 일이 정신없이 바쁘지만 열심히 쳐내고 있고, 연애에 대한 생각이 수시로 올라오지만 쳐내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수시로 떠오르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걸 수 있습니다. 수시로 생각나는 그 사람.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막 앞에서 솟아나는 나무를 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수시로 올라오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화를 잘하고 있고 화술도 좋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제 포커페이스인 거죠. 겉으로는 내색 안 하고 즐겁긴 하겠지만 사실 생각이 수시로 올라온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장애물도 많고 공황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앞이 캄캄한 거죠. 불안한 마음이 수시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반복하고.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끝내려고 한다. 생각을 끝내고 싶은데 생각이 끝도 없이 계속돼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끝도 없는 장애물은 사실 나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무한한 걱정거리에 대한 상상이다. 이 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를 하고 있지만 생각을 끝도 없이 끝내고 싶다라는 거죠. 역시 감정을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죠. 말도 말이고. 자, 목에 왜 상실감이 큰가요? 생각이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절반 정도 두 가지에 관련된 생각을 마음속 깊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정신없이 생각이 빠지는 겁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도 모르겠다 혹은 무모하다. 예를 들면 상실감이 큰 게 고백을 못해서 그렇다. 왜? 무모한 행동이니까 이럴 수도 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출발도 의미가 있고 끝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서 그렇다도 되고.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상, 망상, 연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한 것을 의미합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을 쓰이고요. 그래서 상실감이 클 수 있습니다. 상상 연애만 해야 되는 현실에 너무 상실감이 크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렇게 전파를 하는 금요일인가요? 안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은 안정된 연애를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교하듯이 길게 얘기한다. 이게 무엇을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다고 주위에서 다 얘기를 하고 싶고 그거에 관해서 길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카드 만찬에 무엇을 드러내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것. 금요일 역시 불금의 친구를 만나서 두 명의 친구를 만나서 여기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애를 하고 싶다고. 자, 그렇다면 토요일 무엇을 쥐고 있나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 몸이 아파서 누울 수도 있고 주위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해도 무시를 하지만 사실 그 생각이 나도 하고 있었어. 그 생각 나도 하고 있어. 뒤에 이 칼, 숨기고 있는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 감당해야 되는 생각들, 일들이 너무 많고 힘에 부친다는 겁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관절 계열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저 막대기 무엇을 들고 있길죠? 하소연을 참 길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쇠를 찾아야 된다. 중재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감당해야 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삼각관계일지도 모르고 혹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들고 있는 막대기. 현실을 직시한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천천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행동을 하기 위한 생각이다. 자, 쥐고 있는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게 간절히 바란다. 온통 어떤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회라는 키워드가 강해서 다시 한번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다시 보고 싶고 그게 오직 그 사람이 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더 스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든 사람, 욕망을 억눌렀던 게 바로 다시 만나고 싶다, 보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 때 드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4, 5, 6, 7, 8, 9, 10일 되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2번 카드 오픈. 자, 머리를 보시면 현실적인 문제로 살짝 고민 중인 겁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굴리고 있고, 사람과의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살짝 고민 중인 걸 수도 있고, 돈이라면 돈을 계속 회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굴려야 되는 상황. 화에 보시면 좋은 만남이 있을 것이다. 혹은 연인 카드이기도 하고, 나와 잘 대화가 맞는 대상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좋은 계약도 포함이 됩니다. 수요일 보시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지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유는 깨질 듯이 아픈 일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혹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혹은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미련 이런 게 있어서 버리지 못해서 행동을 못 나간다. 그렇게 됩니다. 목요일 보시면 하이프리스트 역시라도 사제 카드입니다. 촉이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죠. 여섯에는 촉이 좋고 지상과 지하를 넘나드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철저하게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철저하게 모른다. 내 마음을 맞춰봐라. 그냥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걸 수도 있죠. 한다 해도 마음을 철저하게 막아서는. 금요일 보시면 천천히 나아갑니다. 하지만 역시라도 혼자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얻어서 나아갈 수도 있고, 내가 주도 아래 주의 응원을 받고 나가지만은 혹 등 떠밀려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천천히 추진을 하는 것,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천천히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의지가 없으면 옆에 도움을 청한다 해도 안 움직일 겁니다. 아예 말을 안 하거나. 토요일 보시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감정 기복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역시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그런 일이 생긴다. 화가 한순간에 폭발한다. 일요일 보시면 생각을 참 많이 했지만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이라면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더 열심히 벌어야 될 것 같고, 장인의 카드라서 다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머리하고 다리가 불편하시. 빨간색 카드는 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신체에서. 월요일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살짝 고민 중인 게 무엇일까요? 또 생각이네요. 네, 생각 가지고 사람과의 관련된 생각인데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장시간 고민하는가. 혼자만의 만족을 하려면 나만 만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한테 유리한 쪽이겠죠? 자, 그렇다면 커튼 뒤에 숨긴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착, 트라우마를 쥐고 있는 겁니다. 전에 있던 그 일이 다시 반복이 될까봐 하는 트라우마 혹은 집착이 심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고, 집착이 아니라면 돈이겠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다 한다면 돈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장시간 고민하는 걸 수 있습니다. 8.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실을 쥐었다, 연인이 되었다, 좋은 만남이었다, 그것에서 만족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간 때를 기다린다.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지금 쥐었기 때문에 또 다시 나중에 더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겠죠. 지금의 돈이 들어왔다는 것에 만족을 하니까요. 쥐고 있는 펜타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트레스, 그리고 생각,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우도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누군가를 생각을 하느라고 빠져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에서 만족을 한다. 저 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러버스 맞죠?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 러버스다 보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 마음을 안고 기다린다.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여 있는 것, 그것에서 만족한다. 때가 되면 또 움직이니까요. 자, 잡고 있는 막대기 저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요일날 수시로 어떤 일이 생각이 나는데 자제를 하는, 그리고 일이 많아서 수시로 바쁜, 그래서 머리에 끼를 듯이 아픈 것. 수시로 올라오는 게 무엇이 될까요? 저 막대기들.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 연애 쪽인가 보면 계속 연애 쪽으로 계속 나옵니다. 네. 수시로 연애에 대한 생각이 나나봐요. 혹은 이직도 포함이 됩니다. 쥐고 있는 저 막대기. 지금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서 다른 회사를 보고 있거나 다른 일을 생각을 하거나, 혹은 연애라면 과거에 연애에 대한 연애를 했었지만 또 다른 연애 대상을 찾았다라 그런 겁니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서 있기 때문에 좋은 미래를 꿈꾸는. 자, 막대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용기가 난다는 거, 그게 맞습니다. 자, 여사제 뒤에 흐르고 있는 감정,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이유는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혹은 말 실수일까 봐서 소심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들고 있는 저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 뭔가 좀 시작을 해보고 싶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보고 싶고, 나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때를 노리는 걸 수도 있고, 무모하다라고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위축이 된 나의 모습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바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갈지. 마음속에는 계속 연애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봐요. 현실적인 거 좋은 쪽으로. 그래서 계속 그리워하지 않을까. 금요일 들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서히 고백을 하는 카드입니다. 남자분이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여자분이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또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서서히 어떠한 말을 전달한다. 내가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이번뿐이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들고 있는 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상하던 것,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상 연애를 하던 것을 천천히 감정을 드러내겠다, 혹은 상상 연애, 복잡한 감정. 자, 뜬구름. 자, 이 카드는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절히 바란다. 천천히 얘기하는 것은 일단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놓았어요. 예, 그런 조건을 갖춰놓고 천천히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뭔가 바라는 게 많은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냥 간절히 원하기만 원하는 겁니다. 어쨌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천천히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상하던 상상 연애를 꿈꾸면서, 아니면 뭐 돈에 관련돼서 문제도 되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안정되게 돈이 들어오지만. 지하에서 덕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감정기고, 그것은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재 역할이고, 뭔가 좀 일방적으로 하소연을 해야 되는 문제이겠죠. 그래서 쿵쾅쿵쾅 뛰겠죠. 화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속풀이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카드. 전파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과거에 어떤 인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다시 쿵쾅쿵쾅 심장이 뛰는 그런 것을 친구들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말 길게.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과 연인이 되고 싶다. 내가 말을 걸어볼까라는 겁니다. 생각에 대한 칼이기 때문에 이를 어떤 생각을 많이 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대체. 현실을 직시한다.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역시라도, 근데 그 현실을 직시한다면 좀 많이 열심히 한 어떤 일이 있는가 봐요. 그 일로 인해서 현실을 직시한다라고 하는데 연애운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연애운이 한 주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쥐고 있는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절제를 해야 한다. 감정을 절제를 했는데 더 절제를 해야겠다. 근데 내가 곧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악몽 속에, 드라마 속에서 자기 주위 상황도 참 안 좋아요. 안 좋은 말들도 많이 들었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깎아먹는 듯한 그런 마음을 지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이제 빠져나와서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우울증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냥 내가 움직일래. 그런 겁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에 의해서 지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원래 소심하지는 않지만, 트라우마가 있어서 소심했지만 결국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결국 하면 이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 땐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4, 5, 6, 7, 8, 9, 11 되겠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3번 카드로 자, 월요일 보시면 어떤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말싸움에서 다치는 안 좋은 말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싸움에서 이기겠다라는 강한 결심이죠. 엄청난 의지입니다. 근데 의지만 있다는 거. 그리고 화요일 보시면 자기 혼자만의 만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만 만족하면 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커튼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빨간색 머리 모자 보이시에 여기가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발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수요일 보시면 악몽과도 같다. 잠을 못 이루죠. 우울증에 빠지고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들었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내 스스로도 나를 깎아먹는 듯한 말들을 나 자신한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악몽의 침대에 있다. 목요일 보시면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카드. 돈이라고 한다면 큰 돈이 쥐게 된다든지, 그리고 사람에 관련돼서는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죠. 주위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심판 카드입니다. 부활. 이제 뭔가 다시 부활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생각은 아예 끝났고, 부활한다는 것은 내가 드디어 새로 태어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느낌 되기도 하고, 일에서 이런 게 나온다 하면 한 명의 오더를 받으면 각자 6명이 다른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보시면 정의 카드 자체가 판사의 카드이기 때문에 판사, 소송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일단 나한테 주도권이 있고 겉에선 냉정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상대해 보입니다. 마음은 하지만 아니다. 일요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나 안정된 연애를 뜻하는 카드입니다. 월요일부터 가볼게요. 월요일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자 한다. 나는 흘려듣겠다 라는 거네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흘려들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실히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하지만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관 밑에 있는 칼,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를 끝내고 싶다. 끝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큰 결심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끝나길래 칼들이 많은가? 칼이 뭔가? 심판 카드를 낼 수 없는 것.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끝내고 싶다. 부활을 하고 싶다. 끝내고. 생각을 끝내야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게 맥스기도 합니다. 어떤 월급 상승률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 거야 하면 이게 최고 마지막 단계의 돈이다. 더 이상 올라갈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카드기도 하고요. 부활. 역시 부활은 뭔가를 끝내야 부활이 생기니까요. 자, 파일 무엇의 커튼 뒤에 숨기고 있는 건가? 똑같은 카드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그 카드가 똑같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경우가 있죠. 그런 카드입니다. 마음속에 숨긴 게 나 혼자만의 만족을 하는 것. 또 마음속을 들여다봤는데 나 혼자만의 만족. 뜨네요. 커튼 뒤에 무엇이 있길래 자꾸 이런 식으로 뜨는 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만의 만족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의 어떤 사람을 떠올린 것 같아요. 예, 회상에 대한 카드기도 하고 나한테 좋았던 기억을 주었던 과거의 어떤 사람을 회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서 만족을 한다. 자, 수요일 좌절. 어떤 칼들일래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어떤 사람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고 악몽과도 같다. 과감하게 뭔가를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막대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 그리고 좀 타로 마스터의 카드기도 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상대방이 촉이 좋고 좋은 사람이다 거나 타로 마스터와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서, 혹은 그런 좀 대내 쪽으로 좀 높은, 자신보다 높은, 혹은 자신과는 좀 다른 입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비교가 돼서 좌절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이프리스트 절대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네, 타로 마스터일 가능성도 있고, 촉이 좋은 사람이어서 인기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비교했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는지 대체 무엇이 저러는 걸까?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또 신입사원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자, 쥐고 있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확신. 이제 내가 움직여야겠다.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왜? 그게 현명한 나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여태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성을 찾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움직여야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쥐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시작, 맞죠? 내가 움직여야겠다.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연인 카드이기도 합니다. 연인, 내가 주도 아래 시작된 연애. 자, 심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절히 바란다. 온통 그 생각에 빠져서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내가 기다리는 게 지쳐서, 혹은 내가 연애와 이제 솔로 생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솔로 생활을 해서 하고도 뭐 딱히 부러운 게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그 사람을 원하는구나.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가 보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보고 싶고 좋아하고 그런 건가 보다 라는 거죠.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애에 대한 카드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현실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애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자, 이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서 짊어지고 갔던 여러가지 문제점들, 많은 생각들을 내가 안고 갔던 것을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왜?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보고 싶고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결정이 났다. 나 얘 좋아하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 과거에 그 사람, 내가 다 보고 싶네. 자, 뒤에 숨긴 저 커튼 뒤에 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냉정한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거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겠죠. 자, 이 카드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요, 고백입니다. 연애는 또 그 사람이 옆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냉철한 척 행동하고 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풍이요. 말 그대로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죠. 자신이 이쁜 거 알아요. 네, 멋진 것도 합니다. 남자분들은 멋지고 여자분은 예쁜 거 알아요. 자기가. 그렇죠. 그리고 좀 동안의 외모를 지녔기도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눈에 띄어요. 상대방이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고 유튜버 뭐 혹은 릴스를 찍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인기가 많은 하여튼 그런 분들 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요일 아무 일도 없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만 바라고 있고 상대방한테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보내는 하루인데 이제 상대방한테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 자,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건가? 결혼인가?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정된 연애, 매우 안정된 연애, 혹은 연애를 하고 있는 와중에 더 이상 연애는 안 하고 싶다.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걸 수도 있고요. 상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없게 된다면 소울메이트밖에 없습니다. 소울메이트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첫눈에 내가 반했다 그러면 정말 소울메이트일 수도 있고 혹은 한 번 지나가고 스쳐갔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 그리고 한동안 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계속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소울메이트 맞는가 보다. 네, 그 사람을 만났으면 이제 결혼까지 하고 싶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어쩔 수가 없죠. 소울메이트는 굉장히 잘 맞는 대상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첫눈에 반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뒤에 가서도 계속 떠오르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 신뢰, 제가 보는 카드긴 한데 이걸 걸로는 잘 안 하지만 신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 믿지 못해서 안절부절했고 아니면 믿고 이제는 내가 행동을 해서 그 사람한테 나아가겠다. 내 자신을 믿어야지만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 때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4, 5, 6, 7, 8, 9, 10일 되겠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4번 카드 분. 월요일 보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지겠다 하고 혼자서 다 안고 갑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래서 언젠간 해결이 되겠지 하는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힘든 건 잠시입니다. 언젠가는 평온해지겠다. 근데 2, 3년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 2, 3년이 아니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 걸릴 수 있다. 화요일 보시면 한 개 더 하자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힘든 시기지만 언젠가 안정된 생활이 되겠지 하면서 같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안고 가는 겁니다. 아이도 여기 있고요. 한마디로 미래의 아이 혹은 나의 와이프 혹은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내가 다 짊어지고 지금 함께 가겠다. 그 힘든 길을. 그 언젠가 평온한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세월에 맡기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거.
자, 화요일 보시면 현실적인 부분만 보고 있죠. 좋은 감정은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힘든 것만 보고 있습니다. 감정 소모 심하다. 화요일을 지나서 수요일 보시면 이렇게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을 내가 주도하려 하겠다. 그 행동이 연애일 수도 있고요. 새싹이 돋아나는 거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떤 내가 항상 쥐어야 되는 거라면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굳혔다. 목요일 보시면 돈이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위 사람과 의논을 해가지고 계획을 짠다거나 마음속에 혼자서 계획을 짠다거나 하는 거고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목요일 보시면 이렇게 많은 짐들을 안고 가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다리 관절 쪽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다 감당하는 겁니다. 토요일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이 참 많아요. 그리고 콩깍지가 씌인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 보시면 역시 판사에 대한 카드, 주도권 내가 쥐고 있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겉모습은 냉정한 척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월요일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 싣고 가는 이것들, 스트레스, 이것들 무엇입니까? 좋은 만남입니다. 제가 앞에 뒤늦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힘든 것을 감당해낼게.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지고 그 배에 함께한 너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고 뭐 이런 겁니다. 힘든 연애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고 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어요. 학생이잖아요. 학생끼리 만나는데 정말 얘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있으면, 남자 여자가 있으면 만나고 있는데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힘든 와중에 만나서 있는데 자꾸 상대방이 자신감이 자꾸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케어하면서 함께 가야 되겠다. 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울메이트고 혹은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합니다,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를 안고 갈게 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괜찮아지겠지. 학생이 될 수 있고 성인이라고 해도 빚이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죠.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다 감당해낼 거야. 내 옆에 항상 붙어 있을게. 그러니까 너는 함께 나랑 같이 하자. 평생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뒤를 안고 다 모든 걸 감당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여자가 뒤를 안고 내가 내조죠. 내조를 통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게. 우리도 언젠가는 굉장히 행복한 안정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당장 뭐 돈도 없을 수도 있고 빚도 많을 수도 있어 하니까 그런 모든 상황에서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죠? 안정된 가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아이를 언급했을 때 여기 아이 둘이 있습니다. 딸 둘일 수도 있고 아들 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가족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 학생일지도 몰라. 혹은 숱한 일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많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너무 잘 맞아. 그리고 대화도 잘 통해. 엄청나게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해. 이제는
결혼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 힘든 과정이겠지만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 이런 것들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자신감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그 모든 것을 안고 가는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자신감은 넘쳐요. 그리고 굉장히 돋보이는 대상입니다. 미남이나 미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모르죠. 뭘 어떻게 될지. 막막하니까 자신감이 바닥인 겁니다. 그래도 둘이 함께 하니까 크게 외로움은 없겠네요. 둘이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대화가 잘 맞는다고 하는 거 보면은 힘들 때마다 대화로 서로 위로하지 않을까. 감정적으로 잘 통하니까 힘든 걸 서로 보듬어 주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온통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실감, 부담, 돈이나 사랑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일들에 대한 생각이고 많은 생각입니다. 어디로의 이동수도 포함이 되고 있고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못하고 눈치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고 있는 거죠.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심은 내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밖에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눈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뭐 SNS나 여러 가지 카톡 뭐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 이런 거 몰래 염탐한다 하는 게 저런 카드입니다. 자, 수혈 볼게요. 수혈 잡고 있는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인 카드에 또 연인 카드입니다. 예, 연인.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죠. 행동도 생각도 똑같다. 연애다. 자, 그러면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정된 연애, 현실적으로 안정된 연애를 이제 하기로 행동을 마음먹었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기로 했고 그 말을 내가 전달하기로 했다. 안정된 연애. 자, 이 카드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체 무엇을 의미하길래 궁금합니다. 연인의 현실적인 안정된 연애. 무엇을 의미할까? 현실을 지키지 않는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네? 안정적인 연애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떳떳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가져서 안정된 돈을 나오고 나면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고백을 해야 되겠다. 연인이 되자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둠 속에서 혼자 홀로 있는 웃는 자. 현자입니다. 말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생각을 했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만들까를 연구를 많이 했다. 연애 프로를 많이 봤다든지 뭐 연애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든지 다양한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깊은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속의 생각이었죠. 겉에서는 참 냉철하게 냉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자, 뒤에 커튼 뒤에는 무엇이 있나요?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렇죠. 답답했죠. 오랜 시간 동안 답답했습니다. 생각만 해왔기 때문에 행동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철한 척 마음을 숙였으니까요. 자, 4번 카드가 유독 섞다 보니까 한 카드가 자꾸 뒤집힙니다.
근데 펼치기에는 뭔가 좀 보통 툭 튀어나와서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정상인데 그 카드만 이렇게 뒤집히는 걸 보면은 4번본이 뭔가 생각이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은가 봐요. 계속 뒤집히는데 그걸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딴 데는 읽어야 되는 것은 떨어지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자리에서 뒤집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섞었습니다. 두 번 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락가락한 생각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4번분한테. 자, 이 많은 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풍요? 그 사람이 옆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자, 이 풍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힘이 든다. 하지만 그 힘든 것도 모르고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연애 쪽으로 가신다면 4번분은 삼각관계에 연류가 되어 있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였던 대상이 갑자기 연애 대상으로 바꾸길 원해요.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친구를 잃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 온통 가득하지만 옆에 자꾸 친구를 잃기 싫어서 계속 그냥 그러려냐고 계속 있는가 봐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파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길래 현실적으로 힘이다. 감정 소모가 심하다. 현실적으로 힘든 게 감정 소모가 심하다는 거죠.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머릿속에 휘어 감네요.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친구였던 대상이 이제 연애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나요? 4번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 좋아하는 대상도 따로 있고 뭐 소울메이트도 만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다가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잡는다. 오랜 시간 동안 널 많이 알았던 데서 나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있는 걸 이제 안 할래. 친구를 잃기 싫으면 계속 힘든 마음을 안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삼각관계에 느낌이 있으니까.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 진짜 연애운이 맞다면 이번에 삼각관계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아니길 바라겠지만 자꾸 스쳐갑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순식간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토요일 이 생각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콩깍지가 씌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감춘다. 내 마음을 맞춰보세요 하고 한쳤던 것이 콩깍지가 씌인 것이다. 자, 그럼 이 뒤에 여사제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나? 콩깍지가 씌인 것에 만족을 하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일단 그것에서 만족을 합니다. 쥐고 있는 펜타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의 상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르쳐서 마음이 힘든 겁니다. 왜?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그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에 일단 서 있다는 거 만족하고. 자, 1월 마음속에 저 커튼 뒤에 무엇이 있나요? 혼자서 견뎌내야 된다. 겉으로는 내색 전혀 안 합니다. 냉철하죠? 하지만 마음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혼자서 그 상황을 원했고 그래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걸 겪다 보니 다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리 벌겋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깊은 곳 생각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천천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들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씩 얻어갈 수 있을까? 혹은 돈이 없으면 돈을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돈을 내가 수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수확 카드입니다. 마음이든 돈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알아갈 것들이 많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 이런 겁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 좀 드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4, 5, 6, 7, 8, 9, 10 되겠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5번 카드 오픈. 자, 5번 이걸 보시면 안정된 환경에서 간절히 상대방을 원할 수도 있고 안정된 돈이 들어오는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바라기만 바라는 거죠. 화에 보시면은 절제에 대한 감정을 나누고 있고 관계는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감정을 절제를 하는 것을 보아하니 나중에 집에 가서야 괜찮아지겠다. 그리고 여기 머리에 빛이 나네요.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수요일 보시면은 상상연애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그리고 자존감이 바닥이 나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은 황금빛 미래를 꿈을 꾼다. 어떤 의지를 다졌고 그리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두 개의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의지를 굳혔기 때문에. 하지만 황금빛 미래를 꿈꾸기에는 지금 의지만으로도 한 발자국 나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바닥을 떨어져서 등을 보이고 있죠. 여기도 등을 보이고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느낌? 신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역시라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라만 보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요?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그래야 되는 상황. 뭔가 보이니까 그렇다. 긍정적인 거겠죠. 나한테 좋은 걸 수도 있고 용기가 없어서 바라만 볼 수도 있죠. 굉장한 걸. 신세계를. 좋은 미래를. 자, 금요일 보시면 앞만 보고 내 생각을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고 즉답 나오는 거죠. 반사적으로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거칠게 단답형으로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보시면 부드럽게 눈치를 보면 둘 다 기사입니다. 근데 내 생각을 과감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부드럽게 바뀝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은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말하는 거고 토요일은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천천히 진행시키는 거고 일단 고백 카드기도 하고요. 컵이니까 좋은 식으로 얘기하고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연애를 얘기를 한다면 여긴 딱 깨고 얘기해서 야 너 내 거 내라 이거고 이거는 내가 사실은 뭐 이래서 너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걸 받아주긴 이거예요. 단답형이라 길게 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이렇게 하루만에 바뀌네. 자, 일요일 애매모호하다.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 자신감이 없어서 그걸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 월요일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건가? 또 새로운 이직이나 새로운 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미래를 꿈을 꾸는 카드. 잡고 있는 게 이직일 수도 있어요. 이직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원한다. 혹은 연애를 지금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상대방과의 간절히 연애를 바란다는 걸지도 모르죠. 쥐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히 행복한 에이스컵입니다. 감정이 흘러 넘치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 자, 에이스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가 너무 좋아서 내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다. 그게 어떤 일이 근데 이게 일이 된다면 어, 이직을 천천히 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연애라고 하면 내가 이제 너무 내가 너무 너가 좋아서 천천히 다가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고, 등 떠밀려서도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요. 생각이 없으면 모든 위기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어서 잡고 있는 겁니다. 템퍼런스, 절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절제하는 이유가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연구하다 보니까 은둔자, 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혼자만의 세계에서 갇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절제를 한다.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위에 아쉬운 게 없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이유가 지금 굳이 아쉬운 게 없어. 연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돈을 이미 묻어뒀다. 부동산, 주식, 적금 뭐 이런 거 쓰고 그런 걸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죠. 그래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에도 만족을 한다. 이런 것도 되고, 연애라고 한다면 주위에 이성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굳이라는 연애를 하고 싶지 않는데라는 느낌이 강하죠. 주위에 많아요, 이성들이. 근데 좀 내가 눈이 높거나 독특한 사람을 원하기는 합니다. 원하면서 움직이지는 않으면서 아쉬운 게 없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또 헤매고 있죠. 혼자서 깊이 연구하고 있고, 다가갈 방법에 대해서.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이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 둘씩 얻어갈 수 있을까? 돈이라면 돈 얘기. 지금도 돈에 아쉬운 게 없지만 그래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을까 하는 수학이 된 카드기도 하고요. 수일,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 상상연애인데 상상연애를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해서 그렇기도 하고 상황상 그게 안 받쳐주니까 상상연애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상상연애 중에 성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타락의 데빌 카드입니다. 악마는 타락의 핵심의 주역이기 때문에 일단 성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속이 더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연예인을 봤을 때, 연예인이 누군가를 키스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마치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그 남자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상상 연애를 한다면 막 짜릿짜릿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성 개방이,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도 남자든 여자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성적인 상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밤의 왕, 데빌 악마입니다. 그리고 밤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상상연애, 뜬구름 잡고 감정이 복잡한 것들은
성적인 면 포함한 거지만 술도 같이 마셔보고 싶고, 어쨌든 성적인 매력이 끌리는 대상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상만 하겠죠.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나도 그렇게 그 상황을 빠져든 거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카르마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그게 카르마일 수도 있고,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는 거 계속, 그걸 인해서 자꾸 상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연애의 운이라고 한다면 진짜 누구나 다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뭐 좀 스킨십을 좀 진하게 하다 보니까 뭐 상의를 탈의하면서 뭐 남녀 주인공이 침대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다음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키스를 하다가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저때 침대에 내가 있었으면 하면서 뜨거운 밤을 보냈을 텐데,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죠. 지금 시대에 와서 지금의 풍토 혹은 지금의 많은 프로나 풍토 자체가 그런 쪽으로도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자, 무엇으로 이렇게 속박이 되어 있는가? 혼자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상상을 하고 있다. 성적인 상상, 꿈을 꾸고 있다. 왜냐? 내가 그 상황에 스스로 솔로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솔로다 보니까 그런 상상들을 하는 거겠죠. 외롭고 해서. 그게 혼자이다 보니까 마음속 깊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게 상상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나는 저 머리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에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겁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나도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 그 다음에 속이 문드러진다, 혹은 내가 아픈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더라고. 상상력만 하는 거. 주위에서 연애 좀 해 이러는데 아니야, 난 연애 절대 안 할 거야 하는데 속에서는 온갖 야한 상상을 하기도 하고, 상상 연애를 참 하기도 하고, 그런 거일 수도 있다. 자, 목에 무엇을, 어떤 의지를 다졌길래 이렇게 잡고 있는 건가? 철저하게 마음을 숨기기로 했다. 혹은 타로에 의존하기로 했다. 타로가 황금빛 미래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타로를 믿고 지금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 하지만 자신감은 없기 때문에 행동을 못하고 있고 타로만 보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타로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촉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저같이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촉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특히 밤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영상을 좀 많이 찍기도 합니다. 뭔가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녁 때 많기도 하고요. 밤에 하다 보면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저한테 소설을 준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미래를 얘기를 하면 카드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바닥이다 보니까 타로에 의존하지 않을까, 그래서 황금빛 미래를 꿈꾸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여사제 뒤에 숨긴 게 무엇인가요?
안정된 연애. 안정된 연애를 연애운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안정된 환경도 환경이긴 한데 이 카드가 무엇을 의미할까? 맞죠. 자존감이 바닥이 되면 때를 기다리고 황급히 미래를 꿈만 꾸는 거죠. 안정된 연애를 하는 거니까 연애운을 찾아보는 겁니다. 타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어떤 카드인가? 이 카드 죽을 것 같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무조건 겪어야 되는 상황, 그 상황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든데 그 상황을 이제 지나고 나야 해가 뜨지 않습니까? 빌어도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그 죽음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대하겠다라는 거죠. 소심함에서 이제는 공생, 수세에서 공세, 소심함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 왜? 내가 어차피 이 죽음의 통로를 지나가야 돼. 이 많은 힘든 과정이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발 이가 없어져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힘든 상황에 벗어나게 좀 도와주려고 빌어도 이 일은 지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과감하게 돌파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돌파한다. 이성적으로 말합니다. 데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감은 있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을 참 오랜 시간 많이 했지만 생각. 하지만 자신감은 넘치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상황이. 근데 그 상황은 뭐 자신이 겪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당차게 해결해 나가서 결국 해를 보겠다는 거죠. 어차피 지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데스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집안이 한순 무너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혼자서 다 그 짐을 안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좀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게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고백을 못해서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 과감하게 얘기를 하기로 했다라는 결단력을 내리고 나도 모르겠다면 얘기를 해보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걸 수 있습니다. 자, 이 컵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을 참 오랜 시간 있지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더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돈을 이제 천천히 고백을 해보아야 되겠다. 왜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카드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카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을 참 많이 한다. 상상연애 뜬구름을 잡고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천천히 나아가서 고백을 하는 것 자신이 상상하던 연애를 얘기를 할 걸 준비하는 거죠.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좀 될지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천천히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왠지 모르게 연결되는 게 이게 속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가 상상연애, 상상하던 것들, 감정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그다음에 뜬구름을 잡던 것. 근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오랜 시간 동안 더 했는데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다가가겠다. 이를 제가 보고 있는 저 애매모호하다는데 이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좌절. 애매모호한 게 지금 좌절하고 우울하고 안 좋은 말들도 많이 들었고 내 스스로가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애매모호하다. 제 칼들은 무엇을 의미하길래 지금 가만히 지금 상황에서 만족을 하는 것,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악몽과도 같다. 이 펜타클이 무엇이길래 즐기고 싶다. 친구랑 놀고 먹고 즐기고, 혹은 축하받고 싶다. 지금은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아. 이런 것도 보입니다.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은데 그것에 만족하겠다. 연애를 하고 싶어서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90%밖에 회복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에 했던 연애에 대한 상처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5번 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잠이 다시 하고 왔고, 5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 좀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